범죄로 보는 일본 3. 흉흉한 분위기. 1. 분위기. 이번에는 일본의 분위기와 잇따르는 범죄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일본 민간 보안업체 종합경비보장 ALSOK는 2024년 12월 4일 근년은 특수사기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를 속여 신뢰를 얻고 지정한 예금 계좌로 현금을 보내게 하는 수법 등의 범죄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도도부현 행정구역이라고 해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100% 안전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근년 많이 벌어지는 강도 사건도 수도권에서 발생률이 높지만 홋카이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범죄는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한 방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ALSOK가 언급한 특수사기, 강도 사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담자를 모아 범죄를 저지르는 어둠의 알바 유형입니다. 즉, 현재 일본은 어디에 살든 안심할 수 없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도 판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1년 동안 범죄인지 건수가 76만 7,679건으로 집계됐는데 2023년 대비 3만 건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절도범죄가 전체 범죄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인범죄가 늘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이는 친족 간 살인이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같은 시기 성범죄, 스토커 범죄, 미성년자 범죄, 아동학대 등도 늘어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에 관해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례. 최근 일본에서는 특히 어둠의 알바와 관련한 강도, 살인 범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나가타 리쿠토는 가나가와현, 히로시마현, 도쿄도 등 일본 각지를 돌며 연쇄 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가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8일 동안 6건의 강도, 살인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범행 방식은 주모자에게서 연락, 범죄 의뢰를 받으면 다른 실행범과 공모해 강도와 살인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나가타는 처음에는 도박 빚을 갚으려는 생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트위터에 올라온 어둠의 알바 공고에 지원했더니 보수로 50만엔 대략 479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발을 들인 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 잡히더라도 감옥 안에서 5년 정도 지내면 끝난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가타는 2022년 12월 히로시마에서 범행 대상인 집 주인 아들의 머리를 몽키 스패너로 가격했습니다. 아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24시간 가족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23년 1월 나가타는 도쿄도 고마에 시에서 90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번 범행에서는 같이 온 실행범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나가타는 고급 시계 등을 따로 챙겨 팔아 1,000만 원이 넘기는 돈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법정은 2024년 11월 7일 나가타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가타가 연루된 어둠의 알바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가타에게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지휘한 주모자들이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꼬리만 잡았을 뿐 범행의 몸통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둠의 알바 사건을 살펴봅시다. 2024년 4월 16일에는 유명 아역 배우 출신인 와카야마 기라토가 도치기현의 한 마을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와카야마는 도치기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의 시신을 불로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와카야마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실행범 3명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와카야마는 경찰 조사에서 주모자가 실행범 2명에게 250만엔 대략 2,400만 원씩 보수를 건네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24년 8월 말부터 2달 동안 도쿄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서 주택 침입,
강도와 살인 등 알려진 것만 10여 건의 흉악범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올해 2월 15일 수도권에서 잇따르는 강도 사건은 도쿄도와 세계 현해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지휘부 적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카야마 현에서는 2023년 1월 18일 오전에 강 하류 지점에서 남성의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에는 남성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3km 떨어진 하류 부근에서 한 여성의 절단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사체는 여행용 가방에 부위별로 나뉘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나가노현 나카노시의 한 마을에선 기혁씨가 총과 칼로 5명을 살해했습니다. 여성 3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살해한 기혁씨는 나카노시 의회 의장이 소유한 농장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기혁씨는 왜 이러느냐라는 말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4일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딸인 다무라 루나, 아버지인 다무라 슈가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루나의 어머니 다무라 히로코가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무라 가족의 집에서 머리 없는 남성 니은 씨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즉, 가족이 공모해 한 남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다무라 가족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 니은 씨는 루나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루나는 클럽에서 여장남자 행세를 하던 기혁 씨를 만났는데 니은 씨가 호텔로 루나를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영상까지 찍었다는 것입니다. 루나는 호텔로 가기 전까지는 니은 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 루나의 할아버지는 루나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니은 씨가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해서 혼자서 해결했다고 말했다라면서 그러나 니은 씨는 이 약속을 어기고 루나에게 계속 연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무라 가족이 니은 씨를 살해한 건 니은 씨를 향한 원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흉악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흉흉한 분위기가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